가격이 흔들릴수록 더 선명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리플은 2023년 이후 M&A에 약 30억 달러를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돈을 쓰고 있을까요?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리플은 토큰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쓰기 위해 배관을 사고 있다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쓰려면 기술보다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보관하냐죠. 그래서 2023년 5월 리플은 스위스 기반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어 2024년 2월 뉴욕 규제 신탁 회사 스탠더드 커스터디를 인수를 했죠. 이건 가격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라이센스가 있으니 검토 가능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출입증이라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거래하고 정산을 하고 담보로 쓰이는가? 2025년 리플은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연간 3조 달러 이상을 청산하는 기관 인프라입니다. RLUSD를 담보로 사용하는 구조까지도 포함이 됐었죠. 또한 레일 인수, G트레저리 인수 등을 통해서 기업 재무팀 화면 안으로 직접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소가 아니라 기관용 파이프라인을 조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 리플이 잘 돼도 XRP가 꼭 필요한가? 반론은 두 가지입니다. 브릿지 자산으로 잠깐 쓰이고 바로 매도되면 가격의 악영향이 약할 수 있다.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보유량이 아니라 사용의 폭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가?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가? 담보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가? 이 세 가지가 함께 쌓인다면 배관이 수요로 연결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1.3달러 구간에서 던지는 물량이 포착이 되고 있고 항복 데이터가 찍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리플은 몇 년 동안 기관 배관을 조립을 해왔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던지고 있고 회사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충돌하는 구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볼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항복 이후에 매도 압력이 줄어들었는가? M&A 발표가 아니라 실제 사용 데이터로 이어지는가? 클래리티 액트와 RLUSD 통합이 절차와 수치로 확인이 되는가? 가격은 공포를 만듭니다. 실현 손실은 항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구조는 시간이 지나야만 드러납니다. 지금은 단기 예언의 구간이 아니라 배관이 완성되는지 관찰하는 구간입니다. 물론 지금 XRP에게는 본질적인 리스크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2월 말에 있을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인데요. 기업과 고래들에게 투자 대가로 지급이 된 물량이 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풀리느냐 보다도 풀린 물량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매도가 되느냐입니다. 그동안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락업 해제 물량 중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큰 가격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갤럭시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 등등 여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이 되면서 시장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덤프 물량을 매도했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과 눌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락업 해제 물량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기관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 XRP는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덤프 물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유출이 되었던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 XRP 물량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럼 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과 고래들도 락업 해제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협업 기관들에게 락업 일정을 공개하고 일정 전에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성한 뒤 고점에서 매도를 해 수익을 실현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재단은 투자를 더 받기 위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거죠. 실제로 재단 일정 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하락이 반복이 되었죠. 그럼에도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아직 매도되지 않은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상승 구간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 일정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죠.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원래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정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을 하며 재단 일정과 VC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들을 모조리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 가격 상승 구간에서 목표를 매도하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 소화가 된 후 재매수 타이밍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해버렸다가 재단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된다면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정 자체를 변경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몰랐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남겨둘게요.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확실한 일정이 나왔을 때 일정 및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솔직히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겠죠.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한 후 해당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당 정보를 빌미로 멤버십 가입 유도나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간혹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당 락업 해제 관련 이슈로 그냥 리플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몇 개의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기업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정보들은 XRP에 투자한 모든 기업들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또는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단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타이밍에 맞게 고점에서 매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은 기관과 고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